사람들은 말합니다. 70세면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나이라고, 큰 욕심 없이 조용히 건강만 지키면 되는 나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을 넘기자마자 눈에 띄게 늙어버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또렷한 눈으로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노후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무거워도 씻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 같지는 않아도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았고, 세상과 나 사이의 끈이 아직은 느슨하게나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긴 어느 시점부터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유 없이 버겁고, 굳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전처럼 또렷하지 않아집니다. 병원 검사 수치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느낌. 몸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70대 분들 가운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병력, 비슷한 생활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눈빛이 살아있었고 어떤 분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70이 되기 전까지 그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했고 큰 병도 없었고 집도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후 준비를 비교적 잘해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72살이 되던 해 사람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길 점점 싫어했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서던 산책도 어느 순간부터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그래? 아픈 데 있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말,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이 아픈 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은 노화의 진짜 문턱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70은 몸이 먼저 무너지는 나이가 아닙니다. 의욕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의욕 저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삶의 모든 영역을 끌어내립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 느려지고 만나지 않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70은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70은 단순히 나이가 하나 더해지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가 무너진 이유를 돈 부족, 병, 자식 문제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의 상실입니다. 70이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물러났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은 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생활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있어야 할 나이.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할 나이. 이 생각이 아주 서서히 사람을 안쪽에서 무너뜨립니다. 김영수 씨도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조용히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은 처음엔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없고 잠이 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지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때부터 노화는 속도를 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너집니다. 70이 넘자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스스로를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노화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와 현장의 경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꺼집니다. 70은 그 마음이 꺼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70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의 모습, 90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0 이후 무너진 사람과 다시 살아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갈렸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지키는데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은 혼자여도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무너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70을 넘자마자 삶이 급격히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비교적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갈림길에서 다시 방향을 되돌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무엇을 선택하면 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 이후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며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약속도 없었으며 기다리는 사람도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말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내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이 말이 하루 이틀 쌓이기 시작하면 하루의 밀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밀도가 떨어진 하루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사람과 다시 살아난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차이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갈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에 단 하나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 정해진 요일에 나가야 하는 역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역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역할. 이 중 단 하나만 생겨도 사람의 자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나가 신문을 읽는 사람은 그날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설계하게 됩니다.
시장에 나가 단골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외출의 이유가 생깁니다. 손주 숙제를 봐주기로 한 사람은 몸을 관리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운동보다 먼저, 건강보다 먼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장치입니다. 70 이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노화가 아니라 생활이 지나치게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단순해지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표정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나가야 할 이유를 하나 만드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약속이어도 좋고 정해진 시간의 외출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습관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 역할을 만드십시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늙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하려 하지 말고 계속하려는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포기할 이유가 생깁니다. 조금 부족해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70 이후에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도 이 과정을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 2회 동네 공원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후배의 부탁으로 작은 일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먼저 달라졌고 말투가 바뀌었으며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삶에서 물러나는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노후를 지켜내는 힘은 다시 참여하려는 아주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를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노후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70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